오늘은 교과서 167쪽의 영양 기르기를 풀고 모의고사 문제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와 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A와 B의 교집합 안에 A가 포함되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주집합 A를 찾는 겁니다. A가 A와 B의 교집합에 포함이 되려면 A와 B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니까 A에서 이 부분에 원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즉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집합의 예시는 집합 A를 1, 2라고 하고 집합 B를 1, 2, 3으로 생각을 했을 때 1번에 해당하는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표현을 해보면 1, 2가 A와 B의 교집합에 속해 있고 이것이 즉 A고 그리고 3이 B에만 속해 있는 모습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가 A와 B의 교집합에 포함되면 A가 B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A와 B의 교집합이 A일 때 A와 B의 포함 관계를 말하는 문제인데요.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집합 A와 집합 B가 있고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된다면 역시 이번에도 이 부분이 원소가 아예 없어야겠죠. 그래서 A는 이 부분에만 원소를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A는 B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번입니다. 9번은 1,A라는 점을 직선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해서 a를 구하고요.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을 하면 x좌표와 y좌표의 자리가 바뀌죠. 그래서 a, 1이 점 a가 되겠고요. 이때 점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면 y의 좌표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a,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2, b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값을 더해주면 1이 되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인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의 식에서 y절편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은 이 공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면 x1이 이 경우에 3이고 y1이 1이기 때문에 3x 플러스 y는 10이 되면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따라서 접선의 y절편은 10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겠죠.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중심이 일사분면 위에 있는 원이 있고 이 원이 x축에 접하고 그리고 그 접하는 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의 길이가 4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하고 싶은 것은 원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원의 중심을 찍어 볼게요. 대략 여기라고 중심을 잡고 이 중심에
좌표를 A, B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점 P는 원 위에 한 점이겠죠.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한 점까지 직선을 그어서 반지름을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점 P는 주어진 원이 X축에 접할 때의 접점이므로 지금 이 부분이 90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심으로부터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기울기가 2인 직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이유는 한 원에서 두 개의 현이 있는데 길이가 서로 같다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현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A, B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길이는 A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의 길이도 A가 될 거예요. 이 사실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A와 B에 대한 식을 세워서 A와 B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부분의 길이는 B라는 것과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은 이 주어진 현의 중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와 B에 대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4 플러스 A제곱은 B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주어진 기울기가 2인 직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P의 좌표는 A,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중심의 좌표가 A, B인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점이 P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직선은 기울기가 2이면서 지나는 점 하나가 A, 0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지금 식을 구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B라는 점에서부터 y는 2x-2a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형으로 고쳐볼게요. 그럼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루트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a-b 2a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루트 5로 분모가 계산되고 분자에서는 2a가 이렇게 소거가 되면서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b만 남겠습니다. 그런데 b라는 것은 이 중심의 y좌표인데 y좌표가 양수겠죠. 왜냐면 이 중심이 1사분면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트 5분의 하고 그냥 b라고 나올 수 있겠죠. b가 양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한 이 거리는 위에서 그림을 보면은 a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이 값이 a가 되면서 이로부터 우리는 b는 루트 5a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얻은 이 식과 연립을 한다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식을 모아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4랑 그 다음에 b는 루트 5a 두 개의 식을 연립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식을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b제곱 대신에 5a제곱이 나오면서 a제곱 플러스 4와 같게 되겠죠. 따라서 4a제곱은 4가 되면서 a제곱이 1이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위에서도 말했듯이 a라는 것은 중심의 x좌표인데 중심이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a는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따라서 a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의 값도 여기에 대입해서 구해볼게요. 그러면 b는 루트 5가 되겠습니다. a가 1이고 b가 루트 5니까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1, 루트 5가 될 것이고 구하고 싶은 것은 원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이 거리죠. 따라서 0,0과 1, 루트 5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1 플러스 5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모양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문제 아래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각각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B도 마이너스 1과 A보다 크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주어진 직선은 이제 Y는 X-2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아래 작은 원을 C1이라고 하고 좀 더 큰 원을 C2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플러스 B의 값입니다. 주어진 두 개의 힌트를 이용해 볼게요. 먼저 가 조건을 보면 삼각형 OPR의 넓이가 3루트이라고 했습니다. O는 원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3루트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잡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리고 원점을 O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선분 OH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될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y는 x-2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고친 다음에 풀어볼게요. x-y-2는 0. 이거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원점은 0,0이죠.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루트 2분의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계산을 해보면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선분 P 아래의 길이, 즉 이 부분의 길이가요. 얼마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삼각형 OP 아래 넓이가 3 루트 2인데 이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분 PR 이렇게 곱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죠. 따라서 우리는 루트 2를 양변을 소거하고 PR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단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 볼게요. 원 C1과 C2의 넓이가 1대 4라고 했습니다. 넓이가 1대 4라는 이야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1대 2라는 얘기죠. 반지름의 길이가 1대 2라는 얘기는 지름의 길이도 1대 2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원의 넓이가 1대 4라는 이야기는 반지름의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1대 2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름의 길이도 1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이야기를 그림에 나타내 보면은 점 P와 점 Q와 점 R이 있을 때 이 부분의 비율이 1이면 이 부분의 비율이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선분 PR의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Q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P 여기 있고요. R 여기 있는데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이 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Q, A, A-2라는 이 점은 1 더하기 2분의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 잊지 마세요. 1에다가 B를 곱하고 그리고 2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곱해요. 그 다음에 y좌표도 똑같이 해주죠. 그러면 B-2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3분의 B-2, 3분의 B-8이 되겠습니다. 이로부터 A랑 3분의 B-2랑 같죠. 따라서 3A는 B-2가 되겠습니다. 아까 구한 선분 PR의 D가 6이라는 사실로부터 식을 조금 더 이끌어내 볼게요. PR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루트 B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이것이 선분 PR의 길이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루트 2 하고 루트,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루트 안에서 2 B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2와 B 플러스 1의 제곱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를 갈라서 쓸 수 있고요. B 플러스 1이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과 루트가 상쇄되면서 루트 2 그리고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겠죠. 자, 이 값이 얼마라고요? 네, 이 값은 6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B 플러스 1이 루트 2분의 6, 즉 3 루트 2가 되면서 B의 값은 3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B의 값을 이 식에 대입해서 A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3A, 이 값이 3 루트 2 마이너스 3이 되면서 A의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값을 모두 구했는데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것은 A와 B의 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를 더해볼게요. A와 B를 더해보면 A 플러스 B는 4루트 2 마이너스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루트 2 마이너스 2,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보면 4루트 2 마이너스 2, 즉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은 원이 주어져 있고 평행이동을 시킨 원을 C라고 했을 때 C의 조건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 C의 식을 세워볼게요.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니까,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니까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이때 이 원이 C가 되고요. 이 C는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다고 합니다.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면 중심의 좌표는 n-1, n-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나의 조건에서는 원 C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그 다음에 조건 가를 보면은 1사분면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원이 이와 같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제 X축이랑 Y축에 모두 접하면서 중심이 1사분면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은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접하는 부분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 점의 좌표가 n-1, n-2니까 이 길이가 n-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n-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n-1도 3이고 그리고 n-2도 3이다. 따라서 m은 4가 되고 n은 5가 되면서 두 값을 더해주면은 n 플러스 n은 9가 되겠습니다. 28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심이 A, B인 원이 있고 이 중심은 일사분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조건 두 가지가 놓여 있는데요. 가와 나.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R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R은 이 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90도인 거 아시겠죠? 지금 이 원은 점 A와 점 B라는 이 두 개의 점이 원 위에 놓여 있고 이 점은 축 위의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 A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t,0이라고 이렇게 점이 나왔을 때는 좌표를 설정해주면 문제를 푸는데 어떤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 조건을 이용해 볼게요. 가 조건에서는 5b-5a가 4라고 했고요. 이때 OA의 길이를 구해보면 이 길이는 t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분 OB는 t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값이 t니까. 따라서 OB의 길이가 t 플러스 4가 된다는 이야기는 점 P의 좌표가 0, t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X축과 Y축이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A와 B를 잇는 선분을 그렸을 때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에서 이 90도에 해당하는 원주각의 중심각이 이 부분이 되겠죠. 180도이고요. 이때 선분 A, B는 이 원의 중심 C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서로 같겠죠. 즉, 점 AB의 중점이 중심인 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점의 좌표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t, 2분의 t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나를 보면은 두 점 O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3x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C의 좌표가 되므로 대입을 해주면 2분의 t 플러스 4, y 값은 3배 한 것이죠. 2분의 t에다가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볼게요. t 플러스 4는 3t가 되면서 2t는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는 2가 되겠습니다. t가 2가 되면서 a의 좌표는 2,0이 될 것이고요. b의 좌표는 0,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점 A와 점 B의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C의 좌표는 1,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반지름을 구해야 돼요. 중심의 좌표도 구했기 때문에 0,6과 1,3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나와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 보면 1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지름 R은 10이 되겠고요. 루트 10이 되겠고요. 따라서 A는 1이고 B는 3이고 R의 제곱은 10이 되면서 이 값은 14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K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1은 실수라는 것을 생략할게요. 어차피 얘기가 없으면 모두 실수니까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수직선 상에서는 0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그리고 0과 2를 포함하는 그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2를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와 같이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에 A9까지 보면 X바 자 여기에다가 K자리 9를 대입하면은 8부터 8을 포함해서 10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1 교집합, A2 교집합, A3 했을 때 어떤 원소가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0부터 2까지의 구간이 A1이죠. 그리고 A2는 1부터 3까지의 구간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3는 2부터 4까지의 구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를 교집합을 해보면 먼저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교집합을 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집합이랑 A3랑 교집합을 해주면 원소는 2라는 유일한 원소가 나오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니은 살펴보겠습니다. 9 이하의 자연수 L과 M에 대하여 L과 M의 크기 차이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집합 AL과 AM이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L과 M의 차이가 2보다 작거나 같다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L과 M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L과 M의 차이는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0이거나 혹은 1이거나 2가 되겠습니다. 각각 차이별로 예시를 들어보면 차이가 없는 경우는 A1과 A1인 경우, 차이가 1인 경우는 A1과 A2인 경우, 그 다음으로 차이가 2인 경우는 A1과 A3인 경우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차이가 0, 1, 2가 나는 집합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차이가 2 나는 이 두 개의 집합을 수직선상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1은 0부터 2까지의 구간이죠. 그리고 A3는 2부터 4까지의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이 2라는 원소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서로소가 아니겠죠.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L과 M의 차이가 2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A1과 A4 이 두 개의 집합을 수직선상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구간이랑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의 구간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두 집합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디귿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AK와 서로소가 아니고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거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이러한 집합을
여기에다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집합에 원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거는 A1부터 시작해가지고 A9까지 9개의 집합들이 있는데 이 9개의 집합이 이 집합의 원소와는 한 번 이상 어쨌든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개 이상. 그러면 먼저 A1부터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좋을 원소가 2가 되겠죠. 왜냐하면 1을 넣어도 되지만 만약에 1을 넣었다고 생각할게요. 이 대신에 1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표시할게요. 그러면 A1과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리고 A2와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A3까지 갔을 때에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반면 2를 선택했을 때는요. 2를 선택했을 때는 A1과도 A2와도 A3와도 겹치는 이렇게 세 가지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보다는 2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원소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말고 2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A4 이렇게 그렸을 때 2와는 만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5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 5라는 원소는 A4와도 만나고 그 다음 A5와도 만나고 A6하고도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7을 그리면 이번에는 5랑 만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에도 8을 선택을 해주면 A8과 A9까지도 모두 8과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8을 써주면 원소를 2, 5, 8을 가지는 이 집합은 A1부터 A9까지 원소가 한 개 이상 겹치게 되면서 서로소가 아니게 되죠. 따라서 이런 집합 중에 원소가 최소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아니라 2, 5, 8, 즉 3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겠죠. 그러면 기역, 니은 맞고 디귿은 틀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